라방스 조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51회 라방입니다. 네, 벌써 50회를 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옆에는 박경래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월급이 3개월 넘게 밀렸고 사장님한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없다고 못 준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고소보다 제일 먼저 노동청에 먼저 네, 진정을 그쵸. 넣으시는 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월급을 미지급한 거는 불법이 맞으니까 소송으로 이어져서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노동청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사업자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요. 네, 노동청에 일단 신고를 해보시죠. 그리고 변호사님, 조정기일이 며칠 후에 잡혔는데요. 조정기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꼭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주의여서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소송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불출석 사유 대출하고.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는 조정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우리는 당연히 당사자랑 같이 나갔죠. 근데 상대방은 변호사만 나오고 당사자가 참석을 안 했대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담당하는 다른 사건 조정기일도 어제 변호사만 나오고 당사자는 안 나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걸 문제를 삼으면서 그 상대방 쪽 그 법인이 당사자를 일부러 안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그 법원 자체에서 이거는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 막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은 조정기일에는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고입니다. 상간녀 소송 1심 1부 승소했고 2심 항소 기각, 상고 이유서 받는 대로 혼자 상고 답변서 쓸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세요. 네, 응원해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최종 승소하십시오. 네, 최종 승소하세요. 네, 친구가 이혼했고 양육비 받고 있는데 전 남편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기간이면 양육비 안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분께서 직장에 있으신 상태라면은 2기 이상 입찰을 구속.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 집행이 네, 가능합니다. 네, 구속이 돼서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 전 남편 명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집행은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대충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부모의 소득액과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액수가 차등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무조건 정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는 보통 서울가정법원 2021년도에 나온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많이 참작해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성 간 외도로 상간소송 진행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진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적은 있는 네, 것으로 저희 알고 법인에서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동성 간 소송도 상간소송 절차는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되세요. 혹시 국제 커플의 이혼 소송도 해보신 적 있나요? 궁금스. 네. 국제 커플 이혼 소송을 많이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적이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박경래 변호사가 영어 잘하는 변호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학원을 많이 다녀서 영어 실력이 출중하게 된 그 변호사라서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 사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도 이혼소송 의뢰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 지방도 많이 다녀오죠? 네. 뭐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네, 제주도도 가고 네, 네, 그렇죠. 지방 사건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구 전국구 로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성격 차이로 예, 이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던 배우자 소송 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연남의 각서를 받았는데 다시 만나게 된 경우 불륜남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만남이 지속됐다면 그건 또 다시 새로운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원고입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하여금 어제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상대 여자가 유부남인 거 알고 접근했는데 전 남편을 강간으로 소송했어요. 이 경우 저는 그 여자를 상간녀 소송할 수 없나요? 혼자 준비 중이라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네. 상간녀 소송을 오히려 제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케이스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그 강간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면 그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강간이 실제로 없었고 그냥 부정행위로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면 당연히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냥 부정행위를 한 건데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를 한 거라면 그거는 무고죄에 해당하거든요. 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유죄가 인정이 되면 거의 실형을 사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거를 형사고소를 없는 거를 고소하면 거의 무고죄로 실형을 살 수가 있죠. 네, 성폭력 무고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랑이랑 협의 이혼하려는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아이는 누가 데리고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갈지는 두 분이 이제 협의 이혼을 하시는 거니까 협의하셔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협의 이혼은 제가 수행을 안 해봐서 협의 이혼은 두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 법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서울 지역의 그 재판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중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의 법원으로 가셔서 두 분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이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 1개월 뒤에 다시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고, 그 확인받은 서류를 각 시군구,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구청이죠. 구청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셔야 협의 이혼이 마무리되시는 겁니다. 그 협의 이혼에서는 법원에서는 이혼할지 여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여부, 양육비만 확인을 해주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보장을 받으시려면 차라리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선생님 만화를 보고 비혼주의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나는 이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선택한 사람이면 나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거를 얻어 가셔야죠. 네. 네, 그리고 변호하시면서 이런 건 변호하기 싫다. 이런 거 있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그런 건 잘 없는 게 이상하게 제 의뢰인이 되면은 막 너무 공감이 막 돼서 제일같이 어떤 애정도 생겨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괜히 점점 더 억울하고 막 그런 게 생겨가지고. 네. 근데 조금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양측 간의 사정에 의해서 아이가 있는데 서로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소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이 관련해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또 스토리 질문 중에 부부싸움 후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법적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 일방의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혼하실 게 아니라면은 잘 달래서 다시 데려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양육하던 사람이 데려가는 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제지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장과 상간 소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증거를 제3자, 그러니까 상간의 전처한테 받은 자료로 제출하고요. 제 폰을 몰래 뒤져서 증거를 제출했던데 개인정보 위반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그 전처가 저를 스토킹해서 남편에게 상대 남자 연락처와 주소를 동의 없이 알려줬는데 동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폰을 몰래 뒤져서 증거를 제출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될 수는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인의 그러니까 부인이 이분이 여자분이고 그 상대 여자가 자기 남편의 주소와 연락처를 내 남편한테 알려줬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다만 이제 핸폰을 뒤져서 이제 알게 된 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법률이나 뭐 이런 부분이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고소하시면 벌금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질문 중에 사실혼이 파탄났고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파탄 이틀 후부터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는 증거를 찾긴 했는데 사실혼 기간 중에도 부정행위 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간녀의 상간이 인정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끝난 뒤에 저쪽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전에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법원을 통해서 그 과거의 내역들, 뭐 예를 들면 뭐 카드 거래 내역이라든가 뭐 통신사 연락 주고받은 로그 기록이라든가, 통신사는 좀 어렵고 이제 메신저 어플 같은 것들 이제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를 해서 그 이전에도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 상간 소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재판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를 하는 거라 사실은 쉽지는 않고 약간 법원의 판사들이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지만 이미 끝난 관계부터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판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전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들이 자백을 하면 당연히 괜찮긴 하겠죠. 아니면 그 주변 증인,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언제부터 사귀었다던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질문 중에 변호사라면 항상 어두운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가끔 일상도 올려주셔서 편견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두운 법정 드라마만 보셨나 봅니다. 네. 우리는 약간 시트콤 같은 분위기에 맞아요. 변호사들끼리도 사이가 좋고 네, 그러게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비주기적으로 주고 저는 남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제 월급의 절반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돼서 빚을 졌는데 이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남편을 상대로 뭐 이렇게 돈을 뭐 대여금이나라던가 이런 성격으로 주장해서 반환을 받는 것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대출금을
하고 월급을 주신 거 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던가 전세금이라던가 이런 다른 자산을 형성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대출금 갚은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주장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 내 채무에 대해서 그 재산 분할에 포함해서 이제 분할 받는 걸로 이제 진행은 가능해 보이십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로스쿨을 일단 진학하시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셔서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변시를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혼 소송을 하면서 폭력 행위를 하는 남편이 있었나요? 보복 같은 거를 한다던가요? 저는 아직까지 그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위험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던가 접근 금지라던가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인 케이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재판 진행하면서 막 상대방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당연히 재판 진행 전에는 그런 행동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법정에 갔을 때 법정 복도에서 남편이 그 부인을 발로 차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죠. 제가 진행하던 사건 바로 앞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부인 여기 이렇게 멍든 거 보고 판사님이 지금 법원에 와서 부인 때린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생각하더니 감치 바로 법정에서 감치됐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신랑과 저도 둘 다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가 더 유리한가요? 참고로 저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이는 몇 살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 얘기만 들어서 누가 유리한지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아이와 유대 관계가 좀 더 돈독한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엄마이신 것 같은데 직업 있으시다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맞벌이 부부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아이는 이제 연령, 뭐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게 아니면 아이의 애착 관계를 많이 따지게 되죠. 예. 네, 그리고 이혼 소장을 보내고 친정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길어질 것 같아 집에서 아이들 짐과 제 옷을 챙겨 나올 수 있나요? 남편이 못 가져가게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시네요. 네. 사실 이 사안으로 되게 다툼이 많은데 맞아요. 이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이 좀 되게 갈리는 게 많아서 제가 딱 결론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을 비운 상황에서 집이 남편 명의인데 뭐 열쇠를 뜯고 들어가신다거나 이러면은 그 물건을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손괴라던가 그리고 주거침입 이런 걸로 고소를 해서 처벌이 된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케이스들도 또 많고 해서 좀 이거는 좀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편한테 좀 요청을 해서 협의해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소송을 시작하셨으니까 재판부에서 좀 권고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아서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소송 전에 가지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말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경우에 처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소장을 보내셨으면 담당 변호사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상의를 하신 뒤에 실행을 하시던 협의를 하시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텀블러는 다음 주 라방 1주년 기념 이벤트로 하얀색 10분, 검은색 10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벤트에 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박 변호사 이번 라방이 몇 번째였죠? 3번째입니다. 아, 네. 3번째 하니까 확실히 네, 자연스럽네요. 나는 오늘이 51번째 라방. 네. 그렇죠? 네. 대표님이 제일 프로. 아,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